팀이 계속 무대 인사를 하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이 관에도 혹시 무대 인사를 하셨나요?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서 무대 인사식으로 한번 인사를 하고 앉아주실까요? 누가 선창을 하셨나요? 무대 인사 할 때? 없었나요? 그럼 제가 차렷 인사로 먼저 구호를 붙이도록 할게요. 차렷 인사. 네, 참석해 주시고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벌써 단을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한 분씩 차례대로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한 말씀씩 해주시고요.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배우분들은 극중 배역과 본인의 성함을 같이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벌새에서 은희 친구 지숙이 역을 맡은 박서윤입니다. 이 벌새라는 영화가 되게 오늘 같은 일요일이랑 잘 어울리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요일이 되게 조용한 것 같으면서도 좀 소란스러운 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일요일날 보시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벌새 보시고 많은 거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새 은희를 연기한 박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벌새를 보고 나면은 제가 오히려 더 따뜻한 힘을 얻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 관객분들과 소통하면서 더 많은 얘기, 좋은 얘기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지를 연기한 김세벽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디스페이스에서 지배를 그래도 몇 번 해봤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얼굴도 아는 얼굴들도 좀 계시는 것 같은데 몇 번이나 영화를 그럼 봐주시는 건데 그냥 그 마음이 좀 늘 받는 것 같고 만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계속 오늘 하루 종일 드는 것 같아요. 네, 재밌는 얘기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희 언니 수희 역을 맡은 박수연입니다. 저는 오늘 개봉하고 처음으로 같이 무대 인사도 다니고 GV도 했는데요. 이렇게 관객분들이 바라봐 주시는 눈빛에서 되게 많이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벌새 연출 김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무대 인사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오늘이 여기가 이제 마지막 GV이자 무대 인사인데요. 이렇게 인디스페이스가 꽉 찬 것을 저도 보고 너무 뭐랄까 말로 하기 좀 힘든 벅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오늘은 배우분들이 정말 많이 오늘 같이 오셔서 되게 든든하고 그리고 주말에 귀한 시간에 많은 영화들이 있는데 벌새를 선택해서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좋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보통 GV1차까지 선택해서 오시는 분들은 게스트분들을 이미 사랑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오시지만 오늘 자리는 조금 더 적극적인 분위기네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좋아합니다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지금 눈빛으로 다들 보고 계신데 즐거운 자리가 될 것 같고요. 벌새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들 여기저기서 들으시고 또 개인적인 감흥들을 정리하고 계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왜 이 영화가 나에게 이렇게 큰 울림을 주는지 각자 지금 마음 안에 벌새의 감상평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벌새에 쏟아진 가장 많은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가장 확실한 이야기는 이거인 것 같아요.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구체적인 서사로서 개인과 시대를 이야기하는 영화가 바로 벌새라는 생각이 들고요. 삶이 정말 나쁜 일들이 진짜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신기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걸 알려주는 영화가
바로 벌새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도 각자의 벌새를 바라보는 감상평 같은 것들을 마음 안에 가지고 계실 텐데 인터뷰로 얘기를 들었던 분들도 찾아보신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오늘은 저희가 좀 새로운 감상평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박서연, 박수윤 배우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들어보겠습니다. 서연 배우님, 수연 배우님은 벌새가 어떤 영화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마음 안에 남아있어요? 일단 이 벌새 자체가 제가 연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촬영했던 영화였어요. 제 첫 장편 영화기도 했고 그래서 더 계속 기억에 남고 다른 영화 찍을 때보다 더 많은 걸 배워갔던 영화인 것 같아요. 지숙이라는 역할이 영화상에서 크게 영향을 주는 역할은 아니지만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모든 등장인물 하나하나가 사연이 있고 각기 다른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정말 그 말대로 저는 그냥 그 지숙이라는 인물의 시간 속에 머물러 있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기울였던 영화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숙이가 좀 약간 찌질할 수도 있어 보이는 캐릭터인데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벌새 앞으로 더 잘 돼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저는 수의를 하면서 되게 시나리오 받았을 때도 은희의 이야기다 보니까 수의는 은희가 알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언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저도 제 가족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저만의 세상을 사니까 저도 친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를 그만큼 이해하지 못하고 있겠구나 하면서 그러고 나서 영화를 봤는데 되게 여러 가지 관계들이나 이런 것 제 역할을 떠나서 그냥 되게 은희의 감정에 공감하게 되고 그 소설을 하나 읽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앵글소설을 하긴 하지만 좀 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가족들을 조금 더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제가 사랑하는 주변 관계들을 한 번 더 돌이켜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영화였습니다. 안 들어봤으면 큰일 날 뻔한 감상평을 두 분께서 남겨주셨어요. 캐릭터나 연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차차 나누기로 하고요. 사실 세상에 좋은 이야기가 많죠. 영화에 좋은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서사의 앞에 항상 우리가 요즘 여성 서사라는 말을 어쩔 수 없이 붙이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여성 캐릭터들이 정말 세밀하게 다 같이 만들어 나가는 여성 서사라는 점에서도 사실은 배우들이 굉장히 반가운 시나리오이자 작품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반가운 여성 서사를 만났다는 기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것은 김세벽, 박지우 배우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영재 선생님 먼저 하실까요? 네. 네, 처음에 시나리오 받았을 때 네, 너무 좋았어요. 그때 좀 뭔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보는 것 자체가 되게 버거울 때였거든요. 근데 봤었고 보자마자 해야겠다,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누군가가 어떤 영화를 만들어 볼까가 아니라 나는 이 얘기를 해야 해 라고 시작하는 시나리오는 정말 귀하고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그냥 그 안에서 그려지는 모든 여성 인물들이 다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뭐 이렇게 분량은 다를 수 있지만 애정 없이 만든 캐릭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예전에 어떤 감독님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는 좋아하지 않는 캐릭터를 영화에 담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와 진짜 이분이랑 작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말을 듣고 근데 이 시나리오를 듣고 그 말이 생각이 났었어요. 꼭 하고 싶었고 그리고 네, 완성된 영화를 봤을 때도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감독님이 사랑으로 빚어낸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보고 있는데 너무 좋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박지우 배우님도 반가운 이야기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성 캐릭터에 나이라는 조건이 생기면 사실 더 스테레오타입이 돼요. 심지어 이 영화의 은희의 나이대는 중학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어떤 중학생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 그대로 캐릭터에 투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아마도 그런 시나리오를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그동안. 근데 이 영화가 굉장히 반가운 지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그냥 마냥 누구의 아역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은희가 주도하는 면도 있는 거잖아요. 끌려다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먼저 지환이한테 키스하자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당첨이 있는 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끌렸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보고. 그래서 또 다른 캐릭터들도 각자 사연도 있고 뭐 엑스트라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캐릭터라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두 배우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여기에는 정말 한 명 한 명의 애정을 담은 수많은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여러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은희의 서사에 마음을 이입해서 이 영화를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에 한 번씩 마음을 주시는 순간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희의 입장이 돼서 영화를 보는데 어떤 순간에는 나는 누군가한테는 뭐 누굴 때린 적은 없지만 오빠 같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순간에는 지숙이 같은 사람이 내가 된 적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언니 뭐 그건 지난 학기잖아요 라고 누구한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리고 영지 선생님처럼 누군가에게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아직 뭐 무리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사람이었던 적도 평생 한 번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해보게 되고 그래서 은희를 중심으로 한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정도의 애정으로 캐릭터들을 빚었으면 분명히 영화에는 등장하지 않은 은희를 중심으로 한 다른 캐릭터를 분명히 생각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에는 채 담기지 못했던 그 캐릭터가 실제로 있나요, 감독님?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뺀이 너무너무 잘한 캐릭터였었어요. 그러니까 두 명의 캐릭터가 있었는데 은희를 좀 괴롭히는 그런 캐릭터들이었어요. 아주 초보에. 근데 내 친구가 초등학교 친구가 있는데 보라야 우리 은희를 지켜주자 약간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나는 싫어. 우리 은희를 지켜주자. 약간 그런 비슷한 맥락의 얘기였는데 그 말이 되게 좋았고 저도 동의했고 또 되게 캐릭터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한정 파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서는 또 안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쳐낸 캐릭터들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빼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감독님께서는 뭐 지금 대환장 파티 이런 표현을 써주셨지만 대서사시가 되긴 했을 것 같아요. 대하드라마급의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긴 했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굉장히 집중과 선택이 좋은 영화였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캐릭터의 수가 너무 많다고 감독님께서 뭐 얘기를 하셨지만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 게 벌새이기도 한데 배우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한 명 한 명을 너무 애정을 가득 넣어서 만든 캐릭터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뭔가 기능적으로 소비되는 캐릭터가 하나도 없는 영화가 또 이 벌새인 것 같고요. 가족이 사실은 식탁에 앉은 모습만 딱 보여줘도 이 영화는 가족의 서열이 보이는 영화이기도 해요. 근데 이 장면만큼은 저는 좀 기능적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왜냐면 그 가족의 분위기를 정말 딱 한 컷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식탁에 앉은 가족들의 모습이거든요. 딱히 애틋하진 않잖아요, 이 가족이. 그런데 계속 어떻게든 밥을 같이 먹는 그 몇 번인가의 장면들이 있는데 좀 기능적으로 식탁의 장면을 사용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이 가족에게 어떤 상황이 펼쳐졌느냐에 따라 그 식탁 장면을 실제로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싶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 가지 기능이 좀 있었는데 일단은 좀 기능적으로는 실제로 가족을 다 모이게 하는 게 좀 필요했었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보여주기엔 너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 5명의 다이나믹을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는 게 식사 시간이고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다 같이 있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각각의 관계망이라던가 그 각각의 리액션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저는 좋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은희를 보여주는 것도 은희의 대사나 은희의 행동이 아니라 은희가 아빠나 엄마한테 어떻게 대우받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빠나 언니가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는지 이걸 보여줌으로써 이 가족을 또 은희라는 캐릭터를 되게 더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기능들이 있었고 또 이 영화에서는 음식을 먹는다는 행위가 단순히 먹는 행위가 아니라 어떤 심리적인 허기와도 관련이 돼 있고 어떤 식으로 은희가 되게 원초적으로 무언가를 충족하는 데에 많이 쓰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전 너무 차갑게 보이지 않길 바랬고 근데 이 가족이 막 엄청 화목한 어떤 장면을 보여줄까도 고민했었어요. 뭐 그 시대 유행했던 부루마블 게임을 같이 한다던가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가 이게 좀 톤이 안 맞는 것 같으니 뭐 놀이공원을 같이 가는 뭐 이런 그러니까 뭐 어디 놀러 가는 이런 것도 상상을 해봤어요. 근데 그것도 뭐 현실적으로도 안 되고 뭐 뭔가 톤도 안 맞으니까 밥 먹는 걸 보여주자. 왜냐면 밥 먹는 거는 아무리 아무 말 안 하고 먹어도 그 어떤 뭐랄까 허기를 채워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따뜻하게. 그래서 이 가족들 말은 안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어떤 공동체성은 있다. 약간의 희망 같은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있었어요. 네. 실제로 이 가족은 우리가 어릴 때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어떤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전날에 막 죽을 듯이 싸우다가 아침에는 왜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엄마 아빠는 밥을 같이 먹는가 뭐 이런 식의 미스터리도 사실은 풀리는 장면들이 좀 있기는 있죠. 김세벽 배우가 연기한 영지 선생님 얘기를 잠깐 해보고 싶은데 이 캐릭터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요즘에 나오는 말들을 보면 가장 뭐 미스테리하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뭔가 영지 선생님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을 저도 정말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전 포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김세벽 배우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미지 중에 초월적인 이미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영화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 발현이 돼요. 근데 그게 영지 선생님이란 캐릭터랑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은희랑 지숙 같은 캐릭터가 상대적으로 그 삶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작동 원리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세대라면 영지 선생님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삶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캐릭터들을 보면 영화가 가끔 어떤 실수들을 하냐면 이런 캐릭터를 굉장히 허무하게 그리는 실수들을 종종 하죠. 허무함에 빠져있는 캐릭터들을 그리곤 하는데 영지 선생님은 좀 다르죠. 단단하고 뭔가 딱히 친절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좀 다가가는 사람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얘가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에서 좀 초월한 이미지 같은 것들이 있고 김세벽 배우가 설명할 수 있는 영지 선생님에 대한 단어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제일 많이 생각했던 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대사에도 나오지만 함부로 동정하지 않고 은희를 학생이고 여자아이, 중학생 아이로 보지 않고 그냥 나와 동등한 어떤 한 인간으로서 이렇게 존중하면서 대하려고 했던 태도를 잃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도 봤는데 이런 뭐 초월적인 존재 이런 말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조금 의아했던 게 저는 찍으면서 생각했던 게 영지도 은희랑 똑같은 고민을 하고 여전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경험을 하고 비슷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은희한테 뭔가 이렇게 한마디 참았다가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눌렀던 마음을 이렇게 어느 순간 얘기를 전달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대사에도 사실 대사에서 나오는 것들로 추측을 한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결국에 자기의 어떤 경험을 빗대어서 얘기들을 하잖아요. 선생님도 자기가 싫어질 때가 있냐고 하면 아주 많다고 얘기하는 사람이고 힘들 때 손가락을 보는 사람이고 그런 대사들로 이 인물이 어떤 과정들을 거쳤으며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짐작하면서 연기했어요.
실제로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컷들이나 영지 선생님이 한 말을 실생활에 적용하게 되지 않나요? 영화를 보고 나면 감자전이 막 먹고 싶다거나 아니면 손가락을 뭔가 계속 이렇게 움직여보게 된다거나 어떤 심리 상담가의 역할 같은 것도 이 영화가 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했는데요. 박지우 배우는 그 영지 선생님과 은희가 나눈 이야기들 중에 그냥 개인적으로 박지우에게 가장 다가온 이야기는 어떤 것이에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라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왜냐면은 벌새를 촬영하고 이렇게 관객분들과 집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게 저한테 와닿았어요. 되게 좋은 차원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네요. 네, 나쁜 이야기가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그 영화 안에서 박지우 배우랑 박서연 배우는 단짝을 연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렵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려운 걸 연기를 하는 게 물론 배우들이긴 하지만 실제로 친해지는 과정이 필요해야 생기는 디테일들이 있거든요. 이 두 배우는 촬영장에서 처음 만나면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이런 게 굉장히 영화를 보면서 궁금했는데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대기실에 있을 때 보니까 진짜 친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만났을 때는 어땠어요? 둘이 다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되게 언니거든요, 1살. 그래서 어색해서 감독님도 그걸 느끼셨는지 저희 둘이 롯데월드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제가 대구 사람이라서 롯데월드를 별로 못 가봤는데 언니가 탐방시켜줬어요. 그래서 또 코인 노래방도 가고 그러면서 차차 친해진 것 같아요. 박서연 배우는 어땠어요? 어떻게 단짝이 된 것 같아요? 예, 그 지우 말대로 처음 만났을 때는 대본 리딩장이었는데 둘만 대본 리딩을 했었거든요. 너무 그 어색한 공기를 참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우랑 저랑 둘이 하는 대화가 되게 친구처럼 막 주고받는 툭툭 던지는 대화가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어색한 공기 사실 너무 답답하고 뭔가 막 돌아버릴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사람을 대할 때 진짜 거리낌 없이 대하는 편이거든요. 진짜 막 어색한 거 너무 싫어하고 무조건 친하게 지내야 되고 무조건 반말 쓰라 그러고 언니라고 불러 이러면서 막 엄청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고맙게도 지우가 되게 애가 원래 심성이 착하고 이제 제 말을 잘 들어주고 제가 가끔 이렇게 장난을 좀 심하게 쳐도 잘 받아주고 하면서 많이 친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롯데월드 진짜 탁월한 선택이네요. 둘이 뭔가 하루 종일 다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더 가까워지는 게 있죠. 두 배우의 찰떡같은 호흡이 또 이 영화의 중요한 추억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수현 배우가 아까 캐릭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긴 했었어요. 가족을 좀 이해하지 못하는 캐릭터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는데 은희의 캐릭터는 우리가 뭔가 딱 정리가 되잖아요. 사랑받고 싶은 캐릭터, 사랑을 받고 싶으니까 좀 애쓰는 캐릭터. 근데 언니는 조금 다르죠. 수희는 다른 모습인데 아마도 영지 선생님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한 은희의 미래 버전? 뭐 이런 캐릭터 같다 생각도 해봤는데 박수현 배우가 생각한 수희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였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촬영을 2년 전에 했어가지고 2년 전 시나리오를 한번 다시 읽어봤어요. 근데 감독님께서 써준 수희 캐릭터에 순해 보이지만 강하다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수희도 순해 보이지만 안에 되게 자기만의 세상이 있고 은희에게는 얘기하지 않지만 이 언니의 세상도 엄청나게 무궁무진할 것이며 제가 지지하는 상대는 우선 남자친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되게 집을 떠나고 싶어하는 되게 외로운 친구. 근데 은희랑 같이 밤에 보내는 씬들이 많이 있긴 했는데 그래서 그래도 유대감을 느끼는 동생이라서 은희에게 조금씩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집에서 버티고 있는 아이라고 생각하면서 수위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캐릭터가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강해 보이는데 약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마음이 좀 여린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배우가 분석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수희 캐릭터가 조금 다르게 생각되는 면이 있는 것 같고요. 박서연 배우가 연기한 지숙이 굉장한 대사를 하죠.
은희가 내가 자살한 다음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가족들을 뭐 보고 싶어 막 이렇게 신나가지고 얘기하니까 다들 우리한테 미안해하긴 할까? 뭐 이런 대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대사의 톤이 사실 말만 살리기가 되게 어려운 대사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대사 어땠어요? 입에 좀 붙는 대사였어요? 어땠어요? 아, 그 대사 그래서 이제 그걸 후시 녹음으로 땄었거든요. 근데 감독님께서 되게 많은 버전을 듣고 싶어 하셨어요. 엄청 침울하게 우리한테 미안하긴 할까? 이런 식으로 되게 침울하게 하는 거랑 여기서 보셨다시피 우리한테 미안하긴 할까? 이러면서 되게 아무렇지 않게 원래 있었던 거인 것처럼 얘기하는 걸 하셨는데 감독님은 후자에 얘기했던 걸 좀 더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 이유가 지숙이가 원래 행복한 삶을 살았던 아이는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고 죽는다는 얘기도 은이랑 아무렇지 않게 여러 번 많이 해봤던 애라고 저 생각을 했었어요. 제일 친한 친구고 맨날 맞아서 멍들어오는 것도 아무렇지 않은 일이고 저한테는. 그니까 그런 얘기도 그냥 진짜 아무렇지 않게 뱉을 수 있을 정도로 지숙이는 좀 단단한, 강하고 자기만의 뭐가 뚜렷한 아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해석한 지숙이도 그랬었고 그래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하자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대사가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았었어요. 네. 그 대사가 사실은 되게 문어체에 가까운 대사인데 지숙이 너무 자연스럽게 소화를 해줬기 때문에 또 인상적인 대사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방금 지숙의 캐릭터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두 소녀가 되게 일상적인 폭력에 노출이 돼 있는 캐릭터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폭력에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길들여져 있다는 감각을 이 영화가 좀 일깨우는 어떤 장면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내가 엄청 긴장하면서 이 톤 앤 매너를 받아들였구나라고 생각한 게 병원 장면이 제가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 아이가 또 무언가를 당할까 봐. 그러니까 뭐 혹에 관련된 무언가일 수도 있고 웃돈을 얹을 수도 있고 의사가 가장 최악의 경우에 성추행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병원 씬의 긴장이 왜 이렇게 내가 긴장을 하면서 받지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장면의 긴장이 수술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라든지 불안함으로 느껴졌겠지만 누군가한테는 다른 식의 긴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약간의 긴장을 실제로 유도하신 부분이 있나요, 감독님? 네. 그 병원 시퀀스 자체가 이 영화가 이제 시나리오상에서 많은 분들의 모니터링을 받았을 때 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다? 혹은 좀 밋밋하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뭔가 서스펜스를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 병원 씬이 좀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갔어요. 중간중간. 사실은 이 병원 씬의 빈도수도 그냥 진짜 한두 번만 보여줘. 작은 병원 같은 경우에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저는 줄기차게 가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뭔가 이렇게 계단처럼 쌓아 올려지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긴장을 느끼셨다면 제가 의도했던 긴장은 이제 이 아이에게 뭔가 일이 닥칠 것 같다라는 긴장?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게 되는 그거였는데 나중에 저도 다른 분들한테 들었을 때 이 아이가 혹시 성추행 당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좀 되게 많이 놀랐고 그만큼 우리 사회가 정말 불안전하다라는 느낌을 공기처럼 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진짜 그 불안이 영화의 어떤 장면에 투영돼서 내가 받아들이는 긴장으로 온 것 같고 그런데 이 영화는 사실 따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가까운 영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은희가 폭력적인 상황들에 많이 노출돼 있지만 그 폭력적인 상황 자체를 주목하려는 의도가 별로 없는 영화라고 저는 읽었어요. 그 자체를 주목한 영화가 아니라 그럼에도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지점이 감독님께도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어떠세요? 네, 정확히 말씀해주신 거가 제 의도였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해외에서도 많이 상영을 했었을 때 폭력에 대한 거를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가끔씩.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어떤 한 인간이 자유로워지는 그 여정에 중점을 해서 질문하시지만 폭력에 대한 거를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다루고자 하는 게 폭력이 아니라 사실 그 폭력이라는 건 어느 나라에나 있잖아요. 뭐 유럽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굉장히 선진국인 나라들에도 각 나라마다 고유한 폭력들이 얼굴을 달리한 폭력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국 사회 폭력을 다루자 이게 제 주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그러한 폭력 안에서 우리가 살았어. 그걸 투명하게 바라보자. 그런데 그 폭력 안에서 어떻게 한 인간이 그리고 다른 인간들과 생명력 있게 어떤 어떤 아름다운 어떤 그런 생명력의 모습과 함께 소통과 사랑을 나누는가. 거기에서 이제 영 선생님과 은희와의 관계가 그 어떤 화해나 희망의 어떤 것을 주면서 어떻게 우리가 억압이나 폭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류하고 또 무언가를 배워나가고 삶의 문의를 만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말해보고 싶었어요. 네. 삶의 문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좋네요. 오래 기억될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성수대교에 관련된 이야기다라는 걸 인지한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어쩔 수 없는 불안이 생기죠. 저 다리가 끊어질 걸 알기 때문인데요. 그 성수대교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되는 순간 우리가 계속 불안해서 영화를 보게 되는 건 결과적으로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이 대교가 무너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나리오에 성수대교를 모티브로 삼는 순간 감독이 가장 크게 고민한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을 거로 생각해요.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무너지는 다리를 보여줄 것인가. 지금과 같은 결과가 있기까지는 어떤 고민들이 있었나요? 영화의 좀 후반부에 나오고 어쨌든 잘린 단면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나오는데요. 원래 뭐 오프닝에 살짝 보여줄까? 그럼 무너진 다리를 그런 의견들도 있었고 아니면 좀 더 초반에 보여줘라 라는 의견들도 있었는데요. 결국은 저는 지금의 위치가 가장 맞다고 아주 거의 초고 때부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 은이라는 친구가 삶에서 계속해서 균열을 만나고 그 균열들이 일상에서 이렇게 공기처럼 퍼져가는데 그것들이 점점 쌓여서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폭발하듯이 그 사건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 구조로 했었는데요. 그건 단순히 은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 주변 가족이라던가 학교라던가 여러 가지 관계나 이런 공기들이 점점 쌓이다가 다 같이 이렇게 좀 붕괴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게 필요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산박의 위치가 가장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잖아요. 끊어졌다고 표현해야 되나? 무너졌다고. 그 성수대교를 바라보는 뒷모습들이 되게 담담한 모습이죠. 왠지 근데 각자 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을 것 같은 장면이기도 하고 그 장면에 연기한 박수영 배우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캐릭터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끊어진 다리를 바라봤다고 생각했을까요? 두 캐릭터가 아마도 전혀 다른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은희 언니 수희가 되게 언니가 그 일을 당했으면 어쩌지 하는 아찔함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 그래서 그 성수대교를 보면서 만약에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을 것 같고 또 그 외에 언니의 친구들을 계속 떠올리면서 되게 기도하면서 봤을 것 같아요. 그 벌새의 시나리오 집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제가 성수대교 무너진 날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대사가 제가 연기하기 전에도 되게 어려웠던 대사들이었는데 다들 학교에 갔더니 저한테 다행이라고 한다. 근데 나는 내 친구들을 잃었고 근데 이 상황이 어떻게 다행이지? 그리고 아빠가 아침에 혼냈기 때문에 지각을 했다. 근데 아빠가 나를 살렸다고 한다. 아빠한테 혼나는 그 순간은 내가 되게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순간이었는데 그런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성수대교를 보면서 저도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저 순간에 내가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내 친구들이 죽었는데 저한테 다행이라고 하는 그 이상한 기분들을 생각하면서 그 다리를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잠깐 나오긴 하지만 성수대교가 붕괴되던 날 아침에 우리가 느꼈던 되게 이상한 기묘한 기분 같은 게 그 영화의 한 컷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다리가 무겁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누가 커터칼로 이렇게 그어놓은 것 같이 다리가 끊기지? 그게 어떻게 물에 떠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게 굉장히 기묘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날 아침을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성수대교가 무너졌던 날의 어떤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 어떤 기묘하고 되게 이상한 위화감 같은 기분을 그 장면 한 컷으로 굉장히 잘 설명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 이후에 우리는 그날 아침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도 하고요. 방금 배우들이 언급한 그 식탁 장면도 이 영화에서 가장 기묘한 장면을 꼽으라면 그 장면 하나를 꼽을 의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식탁에서 아버지가 다행이다 먹자 뭐 이런 대사를 했던가요? 하고 오빠가 갑자기 울죠. 그리고 수희가 되게 멍한 표정으로 있어요. 은희는 좀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죠. 이 장면의 분위기가 되게 기묘해요. 보고 나면 계속 그 식탁의 잔상이 머리에 막 남아있는데, 이 장면을 찍을 때 현장의 분위기도 좀 궁금하고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박수영 배우께서 얘기 좀 해주시죠. 실제로도 촬영할 때 되게 엄숙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몰입하면서 연기를 해야 하니 다들 장난을 치거나 그러한 분위기는 못 만들었는 것 같고, 또 수희 언니가 또 자기 친구들을 잃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연기하려니까 오히려 다른 가족 배우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다 조용히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앞전 상황이 화장실에서 한바탕 울고 나와서 식탁에 앉는 수희 이런 식의 질문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되게, 근데 그 순간만큼은 가족들 눈치를 안 보는 식사였다는 생각이 지금 딱 들었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아버지나 어머니나 다른 가족들 생각했다면 그 식사 씬만큼은 저의 힘듦이 커서 수희만 생각하고 앉아 있었던 씬이었어요. 그래서 대훈이가 울어도 저에게 그렇게 큰 자극을 주지 못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눈물을 터뜨리는 오빠의 마음도 사실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가 되는 되게 복잡한 마음이 그 장면 하나에 있어요. 그리고 다행이라고 말하는 아빠의 그 어떻게 보면 뻔뻔한 그 멘트도 이해가 되는 면들이 있고, 정말 기묘하게 잘 찍은 장면이 그 식탁 장면이 아닐까 해요. 그래서 이 영화에는 그 장면을 포함해서 진짜 굳이 단어를 표현을 하자면 좀 슬픈데 허무하게 슬픈 감정들이 영화 곳곳에 좀 묻어있는데, 그걸 상쇄해주는 게 영재 선생님인 것 같아요. 모든 대사, 영재 선생님이 남긴 편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삶의 조그만 아름다움들을 발견하면서 이 영화를 좀 희망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아마 이 편지 내용에 많이들 공감하셨겠죠?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까로 시작되는 영재 선생님의 내레이션이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늘 누군가를 만나서 무언가를 나누고 세상이 참 신기하고 아름답다 라는 말을 남기는데, 이 내레이션을 녹음할 때 마음은 어땠어요? 어떤 마음으로 녹음을 했어요? 그냥 진짜 그 편지의 말들을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진짜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다음에 만나면 모두 다 얘기해줄게, 모두 다가 뭔지를 되게 많이 물어요. 근데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나 정말 미안하고, 은희한테 영지는 영지대로 어떤 지금 말 못하지만 떠나야만 하는 어떤 사정이 있었는데, 은희를 만나고 그 학원에서 지내는 동안에 설명은 못하고 떠나지만 우리의 관계가 아무렇지도 않고 의미가 없었던 게 아니다. 정말 나도 너에게 영향을 받았고 서로가 받은 영향이 고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미안함이랑, 그리고 네, 그냥 진짜 개인적으로는 이게 끝이잖아요. 저는 아니까, 그러니까 시나리오상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게 끝이라는 마음으로 좀 담담하게 읽었던 것 같아요. 정말 세상에 아름다움을 남기고 떠났어요, 영지 선생님은.
이 얘기 개인적으로 메모해 두신 분들도 많으시죠? 누군가의 뭐 책상 앞이나 수첩 안에 적혀 있을 말인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글귀라고 생각해요. 그 자체로 뭔가 하나의 되게 짧은 소설인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되게 좋은 나레이션을 읽었습니다. 그 김보라 감독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고 관객 속으로 마이크를 넘기려고 하는데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리코더 시험이란 단편에서부터 은희의 캐릭터가 지금 계속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좀 온전한 마무리라고 느끼세요? 온전한 마무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를 끝으로 은희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은희 얘기를 또 해달라는 요청들이 되게 많이 와서 좀 고민하고 있긴 하지만 글쎄 지금 상태로는 은희 얘기를 여기까지 할 수 있어서 되게 기쁘다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리코더에서는 물론 희망도 있긴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벌새 엔딩에서는 저는 왠지 은희가 잘 살아갈 것 같아요. 그 은희의 표정에서. 그래서 뭔가 훨씬 희망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속이 좀 후련해지는 지점이 있었나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오랫동안 품었던 이야기를 밖에 내보냈을 때 더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아직도 뭔가 좀 남은 것 같아라는 마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좀 후련해진 게 있으세요? 어떠세요? 제가 인터뷰에서도 많이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이 기획 자체가 원래 시나리오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꿈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중학교를 계속 다시 다녀야 되는 그 악몽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촬영 끝나고 이틀 있다가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뭐였냐면 제가 중학교 동창회 비슷한 거를 간 거예요. 근데 그게 중학교 교실이었는지 장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항상 꿈에서 무서운 아이들이었는데 그 꿈에서는 너무 저를 환대해주고 제가 그 아이들 옆에 있는데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되게 편안했었어요. 그 꿈에서. 그러면서 굉장히 뭔가가 안정된 그 느낌으로 꿈에서 깨어나고 되게 신기하고 또 왜 이렇게 내 꿈은 항상 이렇게 분석할 것도 없이 단순하단 말인가 하면서 되게 신기했었어요. 정말 촬영 이틀 후에 그걸 꾸고 뭔가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 네, 이외에도 270가지의 질문이 나왔지만 본격적으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손들 어머나 안 넘겼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우리의 은희가 한 분 지목해 주실까요? 저는 세 번째 줄에 마지막 세 번째 줄. 선착순 5분께는 사인 포스터 선물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저는 은희 언니 수인을 여쭤보고 싶은데 수인은 은희보다 먼저 상처를 가지고 외적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잖아요. 그러면 은희의 상처를 봤을 때 다른 가족들보다도 좀 더 다른 슬프거나 안타깝거나 하는 감정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남자친구는 바라보는 은희의 상처를 수인은 바라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때 그 심정이 어땠는지 궁금하고 이제 연기 선생님이 떠나고 나서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는데 혹시 그 배역을 감독님께서 하신 건지 조금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맞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벌써 준비하다가 너무 괴로워서 점쟁이를 찾아갔었어요. 점 봐주시는 분. 그랬더니 자기 목소리라도 얼굴이라도 이렇게 출연을 해야 되나 짧게라도. 그래서 얼굴은 싫으니 목소리라도 제가 출연을 한 거였었어요. 그래야 잘 된다 영화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 어딘지 이따 좀 알려주세요. 네, 수인은 영화에서는 안 보이는데 여기 팔 쪽에 되게 큰 화성 흉터를 매번 했었어요. 그거에 은희가 그걸 바라보면서
그냥 이상한 느낌을 갖는 씬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찍부터 상처 때문에 유치원에서도 막 애들이 놀리고 뭐 이런 전사가 있는 친구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자친구는 아프겠다, 괜찮아?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걸 물어보는 것조차도 좀 상처를 가질 수 있는 사람한테는 그것조차도 어려울 수 있다고 해서 빨리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앞에서 걱정을 하는 태도조차도 상처를 가진 사람한테는, 상처를 가질 수도 있는 사람한테는 또 그게 또 하나의 안 좋은 기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제지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있어주는 언니를 하려고 했어요. 영화 여러 번 보신 분 같죠, 아무래도. 네.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이번에는 영지 선생님이 한 분 지목해 주시죠. 세 번째 주 오늘 풍년입니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화를 보면서 은희한테도 약간 쓸쓸함이 느껴지긴 했거든요. 네, 근데 자세히 보다 보니까는 등장인물 중에서 은희 혼자 왼손잡이더라고요. 이게 혹시 그 설정에 들어갔던 건지, 그리고 또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2번 나오는데 앞에서는 여자 가수가 부르고 뒤에서는 남자 가수가 불러요. 이것도 어떤 장치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자주 술렁이는 이유는 영지 선생님도 왼손잡이거든요. 근데 설정이 아니라 두 분 다 그냥 원래 왼손잡이시고요. 영화적인 되게 기분 좋은 마법 우연 같은 거이시고, 여러분은 둘 다 똑같이 어떤 남자분이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윤복희 버전을 그냥 부른 그런 뽕짝 테이프 같은 느낌으로 둘 다 똑같이 넣었었어요. 남자의 목소리로. 네. 참고로 김보라 감독님도 왼손을 쓰십니다. 네, 굉장히 닮아있는 세 분이에요. 이번에는 박서윤 배우님이 한 분 지목을 해주시는데, 세 번째 줄 말고 다른 줄에서 한번 지목해주세요. 저기 왼쪽 제일 제일 위쪽, 제일 왼쪽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안경 쓰신 분. 네, 우선 영화 정말 잘 봤고요. 제가 정말 영화를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보다가 이제 마지막 GV를 참가할 수 있어서 진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점은 은희 언니께서 사고가 나고 나서 거울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쳐다보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감사드리고요. 그 순간은 지금까지는 그래도 제가 수희가 하고 싶은 거를 혼나긴 하지만 하고 싶은 거를 계속하는 친구였잖아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되게 학교에 가기 싫은데 우선 그곳을 가야 하고 그 사고를 다시 한번 마주해야 된다는 생각에 되게 가기 싫은 그 두려운 곳을 내가 꼭 가야만 하는 그 순간, 제가 제 거울을 보면서 저를 보지만 저를 본다기보다 그 두려운 곳을 가기 전에 한번 숨을 고를 수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 두려운 발걸음을 떼기 전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했습니다. 수희에게는 진짜 비장하고 마음 아픈 순간이었을 거예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이크 잡으신 김에 지목 한번 해주세요. 이번 이쪽 사이드에서 한번 지목해 주실까요? 저쪽에 두 손 들어주시는 분. 매일 밤 이러니 다음부터 두 손만 들어가네요. 우선 영화 매우 잘 봤습니다. 감독님께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그 영화를 보기 전에
정말 최소한의 정보만 얻고 왔어요. 여성 수상, 그리고 여성 감독님이라는 점, 그리고 1994년이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왔는데 보자마자 왜 94년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설정했는지 되게 궁금했고 이건 TMI일지 모르겠지만 94년도에 어머니께서 저를 가지셨을 때 입었던 오버롤을 한번 입고 와봤습니다. 궁금해서 그래서 왜 94년이라고 특별하게 설정하셨는지 좀 궁금하고 아무래도 영화를 좀 보다 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감독님께 좀 여쭤보고 싶었고 그리고 영지 선생님께서 휴학을 되게 오래 하셨다고 하셨는데 학원을 그만두신 이유가 혹시 복학을 하기 위함인지 궁금합니다. 94년으로 했던 거는 아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제가 학교를 다녔던, 실제로 중학교를 다녔던 그 시대를 좀 복기를 하고 영화 해보고 싶었었고요. 근데 주변에서는 이제 현재형의 이야기로 하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저는 그때 시대를 좀 돌아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굉장히 어떤 선진국이 되고자 하는 어떤 열망 속에서 굉장히 다가올 미래를 알지 못한 채 달려가던 시기잖아요. 그때 우리는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조차 못했잖아요. 그냥 알 수 없는 불안과 어떤 알 수 없는 희망에서 이렇게 경주마처럼 달리던 시대였는데 그 시기를 좀 돌아보고 싶었고 이제 지금 우리의 현재가 어떤지 아는 상태에서 그 과거를 돌아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성수대교라는 것이 은희와 은희를 둘러싼 이 모든 세계의 어떤 균열과 붕괴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어서 어떻게 개인의 삶과 그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어떤 공기 같은 것들이 전체적으로 서로 살아 숨쉬면서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런 모양들을 이 영화에서 좀 그려내고 싶어서 94년으로 좀 했었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새벽 씨 질문이었나요? 그쵸? 영지 선생님은 어디로 가요? 아, 네, 맞아요. 많이 그 질문이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영지 선생님은 어쨌든 원장쌤이랑 사이도 별로 좋지도 않지만 일단은 하던 운동을 열심히 하고 또 영지를 그냥 봤을 때는 운동도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었지만 더 많이 투입되고 더 많이 활동을 해야 되고 밤도 새서 투쟁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원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 좀 설정을 했었습니다. 대의를 위해 떠난 것으로 영지 선생님은 네. 포스터 한 장도 남았죠? 네, 이번 김보라 감독님께서 한번 질문해 주시죠. 노란색 어쩔 수 없죠. 네, 세 번째 줄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음부터 예매할 때 세 번째 줄. 영화 너무 잘 봤고 정말 배우님들 다 사랑하는데 지숙 배우님한테 그 유리랑 헤어지고 유리가 냉랭한 반응을 보인 다음에 그 은희가 유리 욕을 계속 하는데 그때 지숙이가 너 그거 알아? 너 참 이기적일 때가 있다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는 그때 조금 상처 같은 걸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씬을 연기하실 때 어떤 디렉팅을 받으셨는지 어떤 감정으로 은희를 대했는지 그리고 감독님도 어떤 지시나 이런 주문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넌 가끔 네 얘기만 한다라는 대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뒤늦게 설명이 나오지만 지숙이가 그날 부모님이 이혼이 결정된 날이잖아요. 그래서 난 아직 누구랑 살지도 결정이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뒤늦게 말하는 대사가 있어요. 그래서 지숙이는 그런 생각 때문에 머리에 굉장히 복잡해져 있는데 지금 자꾸 어떻게 제 입장으로 말하면 제 고통이랑 비교도 안 되는 거가 자꾸 왈가왈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약간 지숙이 약간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통이 더 크고 얘는 지금 별것도 아닌 걸로 왈가왈부하는구나. 약간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좀 약간은 비위가 상해 있었던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지숙이는 약간 원래 말을 할 때 잘 필터를 안 끼고 말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이게 캐릭터의 특성상 되게 말 같은 것도 엄청 욕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내뱉고 그냥 뿌리까리 하러 가자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해서 훔치고 다니고 되게 이게 필터를 안 끼고 얘기하고 행동하는 성격이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처럼 또 가끔 네 얘기만 해 이런 식으로 진짜 아무 생각도 없이 약간 비상했는데 너 좀 이런 것 좀 알아라 이런 식으로 진짜 아무렇지 않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은희는 그 말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지숙이 입장에서는 너무 그것 때문에 복잡해져 있었고 너 너무 너 얘기만 하는구나. 아 좀 비상한다 이래가지고 그냥 한번 툭 던지고 근데 그 뒤에 또 너 그거 아냐 네 얼굴에 붙은 거 생리대 같다 이런 또 장난을 걸면서 다시 데리고 끌고 오잖아요. 근데 그것 또한 감독님이 디렉팅을 주셨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대로 지숙이랑 은희가 영영 끊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원래 평소에 하던 대화처럼 내뱉는 것 뿐이었으니까 그냥 딱 거기까지만이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어떤 의미를 두지는 않았어요 거기에. 감독님 처방하실 게 있으세요? 우리 세영이가 지숙이가 너무 잘 얘기해줘서 저는 그냥 완벽하게 얘기해주셨습니다. 네, 상처받지 마세요. 이해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포스터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질문 몇 개 좀 더 받아볼까요? 네, 다시 박지우 교수님께로 공은 넘어갑니다. 한 분 질문해주세요. 저 맨 뒤에 네. 아 오늘 노란색 옷이 약간 의미가 노란색 포스트. 그쵸. 베네통도 메고 네. 안녕하세요. 저 그냥 짧게 세 가지만 질문을 해주세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게 그냥 각 인물들의 외로움과 소외감 이런 감정들을 가장 크게 느꼈어요. 인물이 머물다가 한 자리를 그냥 계속 공허하게 비춰주는 장면들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장면 중에 하나는 은희가 혼자 막 춤 같은 그런 짜증을 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빈 의자 4개를 다 앞에 걸어두고 그 장면을 찍으셨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좀 가족들이랑 아까는 되게 유기적인 관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냥 가족들이랑 좀 떨어진 좀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그런 장면을 나 좀 봐달라고 소리치는 그런 장면처럼 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 장면에 대한 페이소감을 느끼고 싶고 두 번째는 가방을 분명히 메고 나오잖아요. 언니는 노란색, 지수는 파란색 이렇게 언니는 주황색 메고 나오는데 혹시 가방 색에 대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나무 기둥도 많이 나오고 나뭇잎들도 많이 나오는데 혹시 따뜻한 분위기 조성 혹은 성장하는 인물들 이런 식의 의미를 넣으시는지 아니면 나뭇잎 나무 가지마다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장면을 연기한 박지우 배우님의 소감도 한번 들어볼까요? 그 장면에서 굉장히 외로움, 소외감 이런 게 느껴졌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게 지훈에는 오징어 춤이라고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당시 연기할 때 은희가 전에 지숙이한테는 네 생각만 한다 이런 소리도 들었고 유리랑도 멀어지고 지환이를 찾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복합적인 감정들을 약간 털어낸다는 생각을 가지고 연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소외감과 쓸쓸한 외로움도 들어가 있을 것 같고 또 약간의 분노도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복합적인 감정들을 연기한 거라. 네. 근데 그게 왜 오징어 춤이에요? 막 이게 지문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요. 막 엄청 춤을 막춤처럼 추는데 오징어 춤인데 안쓰러워 보일 정도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얼굴이 망가져가면 추는 그런 식으로 제가 서술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오징어처럼 막 흐느적 막 뭔가 막 몸짓이고 망가지는 그런 것들을 연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영화로 따지면 레퍼런스로 삼았던 씬이 그 클레어드니의 보트라바의 아름다운 직업 맨 마지막 엔딩 씬에서 드니라방이 정말 무슨 동물처럼 춤추는 그런 느낌을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리고 가방 색깔, 인물들의 가방색, 그리고 나무 뒤도 아, 나뭇잎이 나온 이유를 네. 물어보셨죠? 아 맞다. 근데 그 첫 번째 질문에서 화면 프레임 같은 경우는요. 제가 스토리보드를 짰을 때는 그냥 이제 와이드샷에서 은희가 혼자 추는 거 그렇게 그려놨는데 그냥 이제 현장에서 사장님이 걸고 찍자 이 식탁을. 그래서 걸고 찍어보니까 느낌이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원래도 사이즈는 와이드샷이었는데 근데 저 정말 이 디테일이 되게 중요하다 느낀 게 말씀하신 그 식탁 다리만 걸었을 뿐인데 식탁 그 의자 거기에 또 묘한 스토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레이어가 더 생겨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노란색으로 했던 거는 사실 그냥 그때 그 시대에 노란색 베네통 가방이 좀 입 아이템 같은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기억이 좀 있었고 근데 개인적으로 또 노란색이라는 게 어떤 식의 희망이라던가 또 굉장히 눈에 잘 띄는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 현실적으로 그때 유행했던 것뿐만 아니라 색깔적으로도 이 영화에 좀 어떤 하이라이트처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었고 노란색 베네통 가방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저희가 베네통 본사에 상표권 허락도 받았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들어서 근데 본사에서 되게 흔쾌히 좀 허락을 해줬었던 게 되게 신기했었고요. 세 번째는 그 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영화가 은희가 마음에서 죽어가는 것도 있지만 계속 단절을 느끼고 하지만 저는 이 영화가 또 은희의 생명력과 삶에 대한 의지 같은 게 되게 중요한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 같은 경우는 조명도 되게 최소화하고 자연 조명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은희가 다니는 그런 공간들 바깥에 외부에서 데이트를 한다거나 친구들을 만날 때 정말 초록의 그런 아름다운 자연 풍경 삶에 생동하는 그 느낌을 좀 주고 싶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대로 좀 장소 선택했습니다. 벌새는 뭐 시나리오, 연출, 연기, 뭐 미술 모두 편에서 훌륭한 영화지만 촬영의 공을 정말 중요하게 언급하고 싶은 영화 중에 한 편이기도 하죠. 촬영에 대한 수상 기록도 있죠. 촬영 감독은 강국현 촬영 감독님이고요. 네, 대표작은 벌새와 물의 향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받아볼까요? 네, 영진 선생님 한 분 더 지목해 주시죠. 네 번째 질문, 두 번째 자.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봤고요. 제가 영화 보면서 가장 울컥했던 장면이 연기쌤이 이제 병원에 찾아왔을 때 은희한테 앞으로는 이제 꼭 이제 맞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맞서야 된다고 하는 장면이 되게 눈물이 많이 났고 연기쌤 캐릭터에 대해서 되게 뭔가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기억 조작 당한다고. 저도 막 뭔가 내 학생 시절에 연기쌤 같은 분을 만났던 것 같아요. 좀 기억 조작 당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만큼 너무 배우님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셨고 그래서 저는 끝나고도 연기쌤에 대한 인상이 가장 크게 남았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캐릭터를 쓰실 때 실제로 어떤 그런 영감이 되는 주변 지인이 있으셨는지 네, 어떻게 해서 이런 캐릭터를 쓰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인터뷰에서 좀 몇 번 많이 말하기도 했었던 내용인데 제가 은희처럼 중학교 때 학원을 다녔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학원에서 영지쌤처럼 좀 멋있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머리도 짧고 좀 안경 끼시고 남방 같은 거 입으시고 진짜 좀 멋있으셨어요. 되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흔히 우리가 강요되어지는 그런 여성성을 수행하지 않는 분이셨고 또 과도한 친절이나 그런 뭐 살가움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저희를 학생들을 되게 인간으로 대하고 실제로 우롱차를 되게 종종 끓여주셨는데 네, 근데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약간 우롱차가 소울푸드처럼 마시면 그때마다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그런 차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짧은 만남이 저한테 되게 큰 영향을 줬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사람이 그런 작은 제스처, 그리고 인간을 진짜 인간답게 대해줄 때 몇십 년이 흘러도 따스한 기억으로 남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선생님하고 저랑 은희와 영지처럼 그렇게 친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되게 문의를 남겨줬고 그 선생님 이후에도 저 삶에서 만났던 영지쌤 그리고 상징적인 영식쌤들이 항상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면면들이 다 이 영지라는 멋진 캐릭터에 녹아져 있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좀 했었습니다. 네. 죄송해요. 네. 시간 괜찮으시죠? 네. 지금 박지우 배우님이 먼저 잠시 후에 먼저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질문은 지우 배우님께 관련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질문 있으신 분? 네. 지우 배우님이 한번 지목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일단 너무 잘 봤고요. 되게 간단한 건데 그 성수대를 보러 언니랑 남자친구랑 셋이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수일은 언니가 이런 선생님의 성수대를 이렇다고 알고 계세요. 지우한테 감독님 찍으신 분들 잠깐요. 이거는 저는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둘이 어쨌든 친한, 그러니까 안전 살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매라서 밤마다 얘기도 하고 하니까. 네. 네, 지우 배우님께 질문을 있으신 분은 빨리 받아볼게요. 네, 이번에는 그러면 이쪽에 계속 이렇게 뭐 돌리고 계시는 분. 담배 피는 어떻게 하시는 담배 피는 장면이 뭐 어떻게 하시는 실제로 핀 건 아니고요. 그게 뭐라고 하지? 흡연초인가? 뭐 어쨌든 그거를 했고 뭐 어떤 게 궁금하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찍으면서 경험 못 해본 거를 해서 되게 재밌었어요. 네. 네, 재미있었다고 하네요. 다음 질문도 받아볼게요. 네, 바로 뒤에 계신 분이요. 은희가 그 뒤에 제목 때문에 병원에 혼자 갔다 오면서 엄마를 보고 외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옆에서 불렀는데도 엄마가 뒤를 보지 않았는데 그 장면에서 엄마가 진짜 일부러 뒤를 돌아보지 않은 건지 아니면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을 잘못 본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엄마가 왔고요. 그 장면을 찍을 때는 은희는 엄마를 보고 반가워서 부른 건데 엄마는 약간 엄마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바쁘게 우리를 챙기시다가 오랜만에 밖에 나오셔서 잠깐의 자기만의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약간 그 세계에 들어가려다가 튕긴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애타게 부르고 또 엄마한테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불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연기했습니다. 네, 박지우 배우님께 집중 질문이 쏟아지는 가운데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네.